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드리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인, 기업인들이 드리머를 미국에서 추방하면 국가적인 배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신임 비서실장의 기강 잡기에 불만이며 비서실장이 없을 때면 해고한 전 수석 전략가 등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케인 하비 이후 세계의 반응이 전과 비교됩니다. 미국을 선뜻 돕겠다는 국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부족했던 따뜻한 손길을 부통령 부부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비 피해 복구를 위해 또 $100만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큰아들은 텍사스 공립대학에서 $100,000와 추가 비용을 받고 연설합니다. 이 학교가 지난해 같은 연설 시리즈 전체에 지불한 것과 거의 맞먹는 강연료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핵실험 명분을 주고 있고 북한은 예측 불가능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북한 핵 이슈 푸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루 뒤에 국방장관은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100% 이해되진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호주 지국장과 한국 특파원이 남북한에 관한 대화 중 근본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의 8월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유타 대학 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를 영장 없는 경관에게 주지 않자 체포됐습니다. 수사권과 환자 권리의 충동 케이스입니다. 미래의 식품에 김, 초콜릿, 맥주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게다 대고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직장 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생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그 연휴가 시작되는 때와 연휴가 연휴인 그 당일에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왠지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보다 적은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할 때 더 좋아요. 그만큼 이 방송도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늘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왜 그때 그 속도를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왜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해서 횡설수설을 했지? 아니면 또 오늘처럼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왜 내가 써놓은 헤드라인도 그렇게 못 읽었을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헤드라인을 읽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띄어서 읽었어야지 되는데 왜 그랬을까? 등등의 너무 많은 그 자책과 그 후회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덜 들으시는 날 방송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부터 행복해져요. 예를 들어 뭐 어린 왕자에서 뭐 네가 몇 시부터 온다 그러면 난 몇 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해드릴 그 뉴스 자체는 좀 그 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 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뭐 경제적인 도움 같은 것을 받을 그럴 처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 그 국가 대 국가도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큰 자연재해가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돕겠다고 미국의 의사를 다 전달을 합니다. 한국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휴스턴의 허리케인이었고 이제는 열대성 폭풍이 된 하비가 지나가고 나서 해외에 그 지원하겠다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그 줄어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텔레비전에 부통령이 피해 현장 지역에 가서 파란색 장갑을 끼고 뭐 가지를 치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가장 그 최근에 2005년도에 컸던 그 카트리나 때보다 반도 지금 돕겠다는 국가가 줄을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오늘 그 폴리티코가 뭐 전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멕시코 선뜻 돕겠다고 했어요. 뭐 보트도 보내준다고 하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했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보면 다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한참 그 아주 그 강한 말을 쏟아내다가 이 베네수엘라의 그 정치적인 개입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대만의 경우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인 국가들만이 겨우 지금 그 지원을 하겠다고 선뜻 밝혔을 뿐이다. 이게 그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가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계속 그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왔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호의를 지금 그 위를 미국 자체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다른 나라에 그 지원하는 것을 많이 그 줄였잖아요. 어떤 그 보수의 가치에 맞게 뭐 특히 줄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성의 건강 이런 부분이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미국은 엊그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밖에 못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뭄바이라든가 다른 아시아의 그 몬순 기간에 사람들이 거의 1000명이 숨지고 했을 때 미국의 적십자사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미국을 돕겠다는 국가는 이렇게 없다는 것. 유럽연합의 경우는 위성지도 이것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디로 물이 넘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람을 이제 그 어디에 가서 구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요. 대만은 8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군요. 카트리나 때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의 경우는 미국이 다 커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받았다가는 또 받은 만큼 해줘야지 되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미묘한 기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받지는 않았지만 땡큐는 했는데 이번에는 뭐 땡큐를 할 만한 그런 국가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뭐 좀 도울 일 없어요. 뭐 가깝기도 한데 해서 너무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한 전에 국무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지금 다 그 처음 그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뭘 돕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연줄이 있어야지 돕죠. 그래서 그 못 돕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그 연결고리도 의미 있는 관계도 과거의 경험에서 온다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트럼프를 도와야지 돼?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 그 국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하면은 또 뭐 어떻게 한다던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그 보여줬었던 것은 어제 저도 그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통령 부부는 허리케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허리케인이 치고 빠진 그곳에 가서 피해자들도 만났고 가자마자 장갑을 끼고 뭐 부러진 가지를 치워야 부통령이 뭐 몇 개나 치우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뜻 한다는 게 이제 그 정서도 읽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번에 그 선거할 때 전혀 그 정서를 읽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그 패배를 한 이유가 큰데 그곳에 정서도 읽는 거죠. 인디아나에 뭐 주지사도 지냈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활동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진 바지, 청바지 입었었던 것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와이프도 단화를 신고 가서 이제 사람들과 허그하지 않을 때는 일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긴급자금 60억 달러인가요?를 요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또 이제 어제 그 불이 난 물사태 속에서 불이 나다니요. 불이 난 그 화학 공장의 경우는 이번 그 합의가 오기 전에 규제 같은 것을 조금 약하게 해달라는 로비를 했었다는 것 지금 그 파악이 됐고요.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내가 100만 달러를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이번 그 피해에 기부를 하겠다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자연재해에 대통령이 주머니 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는 것은 최고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도대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서 한다는 것인지 트럼프 개인 어카운트에서 한다는 것인지 언제 어디로 기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제 기부한다고 하고 밝히지 않았었던 적도 많고 9.12 사태가 일어나고는 그 트럼프 그 타워 같은 곳에서 그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그 연방 그 재해청에서 좀 그 보조금을 받고 많지도 않아요. 작은 돈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언론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추적을 하겠죠. 당연히 내겠죠. 대통령이 내겠다고 하고 돈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통령 부부는 대통령 부부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바로 전날과 대비가 돼서 그렇고 또 이럴 때 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통령 잘했다고 할까 아니면 그 다음 느낌은 좀 특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내일 다시 그 지역을 또 방문을 한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위터에는 그 극심한 피해 뭐 내가 직접 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피해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조금 이렇게 봤을 뿐이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통령이 직접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휴스턴 이 피해로 인해서 한 가지 굉장히 그 미국적인 것이 드러났는데 어제 그 부통령이 그 도착을 했었을 때 텍사스 주지사가 휠체어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26살 때 조깅을 하다가 그 법대 공부하다가요. 좀 쉴 때 조깅을 하다가 홍수로 그 미국에 이제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면은 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서 그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비 오고 나면은 여러분들 산책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그렇게 조깅하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수술을 몇 번이나 받고 26살 때부터 지금 아마 60쯤 됐을 거예요. 59 아니면 60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그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도 뭐 그 변호사 자격증도 받고 정치인 생활 좀 하다가 텍사스 주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연설을 할 때는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그 이제 국정연설이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하는 그 연설 같은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런 때도 연단이 굉장히 낮게 만들죠. 미국은 이렇게 주가 50개 주여서 50개 주의 주지사는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20대 때부터 이렇게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주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휴스턴 이 사태로 인해서 미 전국에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뒤에 내용이 재밌어서 한꺼번에 여기서 묶어볼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는 그 미국에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북한의 국방위원장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그 백악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별넷 그 해병대 장군이었잖아요. 비서실장으로 가고 나서 대통령이 제재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다고 느낀답니다. 15명의 지금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자문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꼭 한 달 됐어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한 이후에. 그전에는 대강 짐작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친구가 뭐 원래 친구였는데 수십 년 또 비즈니스 파트너였는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언제든지 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서실장이 딱 받고 이것은 패스 한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내가 만날 수 있지 백악관 가서 하는 것도 항상 스케줄을 잡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방문도 지금 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도 싫어하고 켈리도 싫어하고 지금 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존 켈리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부 그 백악관 스태프들도 해병대 그 장군이었으니까는요. 너무 그 교회 레이디와 같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그 교과서적으로 강하게 말하자면 뭐 사감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독하려고 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경우도 뭐 그 라인스 프리버스를 그야말로 내쫓고 그 두려운 사람인데 더군다나 라인스 프리버스 내쫓는 것을 딸과 사위도 너무 원했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참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비서실장에게 기대를 걸고 하기 때문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없으면은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누가 포함되느냐. 이제 그 켈리가 당신 물러나 주셔야겠소 해서 해고된 그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 지금 뭐 브레이트바트로 다시 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남에게 관리받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 남에게 관리받는 거, 통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딱 하려고 동생이랑 놀아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얘 동생이랑 좀 놀아줘야 되지 않니? 놀아줘라 하면은 딱 안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죽하겠어요. CEO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켈리 비서실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버섯 다루듯이 한다. 대통령을 버섯 어두운 곳에 놓고 그렇게 키워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자유영혼인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켈리 그 비서실장의 경우는 내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텔레비전 봐라 보지 말아라 뭐 트위터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날로 끝일 수도 있죠. 대통령은 정말 거기까지는 참지 못하는 거죠. 게다 대고 지금 경제자문 게리 콘도 싫어하고 본인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샤롯 빌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틀렸다고 하니까 렉스 틸러슨도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의 발언이 틀렸다고 하니까 싫어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는 의견이 달랐답니다. 이래저래 너무 힘든데 게다 대고 이제 의회가 휴회였다가 휴회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뭐 뎁 필링 같은 것이요. 돈 빚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갚도록 좀 매년 올려주는 것 연례 행사입니다. 그 오바마 시절에 그 공화당 의원들이 안 올려주려고 했었지만 수십 년 동안 늘 이거를 그 상한선을 올려주잖아요. 예산안도 통과시켜야지 되고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도 트위터로 지난달에 몇 명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거 뭐 이 사람 이래 나쁘고 저 사람 저래 나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당선시키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좌불안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 공화당 가운데서 오랜 동안 뭐 이단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화당의 중진 중에 중진이고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이것도 또 미국적인 것인데요. 뇌종양을 지금 그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의정 활동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수술을 받고도 다 직장 생활 그대로 하잖아요. 슬퍼하며 울면서 집에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중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냈더군요.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이 없고 또 별로 좋은 정보를 그 갖지도 않고 좋은 정보로 판단하지도 않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상당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제는 그 뭐 이런 당이다 저런 당이다 할 것 없이 아주 그 단합을 해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존중을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과 협조를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그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지도자이고 의회 정치인들은 의회 정치인으로서의 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에게 답하는 것이다. 의회 정치인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을 존중을 하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도 똑같이 존중하고 한국도 그런 것은 조금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에 인터뷰를 하고 하는 중진 무슨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에게는 꼭 뭐 대통령님께서 뭐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라고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동등한 거죠. 존중을 하되 동등한 말과 생각에서 일 처리할 때도 동등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설령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사이지만 뭐 그건 그거고 사적 감정은 사적 감정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다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회기가 그 휴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것이 돌아올 때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9월 달에. 그러면은 이제 9월이네요. 오늘 미국 9월 1일입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본인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겠죠. 그런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저는 아무리 또 들어보더라도 미국의 그 국방장관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의 북한에 대한 의견은 그게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대화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다 하고 느낌표를 꽉 찍었어요. 그래서 그제요. 이제 그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화하던 도중에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을 했는데 그것은 외교적인 문제 해결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no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외교적인 솔루션을 없애본 적이 없다. 정확하게는 그 we are never out of 그 diplomatic solutions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 말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외교라는 것에는 말뿐이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도 포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지금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설명할 때는 뭐 기자들이 아무튼 뭔가 뭐 말씀드려봤자 중복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라는데 똑같은 말 아닌 것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했었거든요. 정책의 차이 때문에 사임한다는 생각을 국방장관 자리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40분이었었대요. 그때 딱 세 가지의 우리 서로의 의견이 달랐는데 하나는 나토에 관한 생각 그리고 고문에 관한 생각 이 사람 그 고문은 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적의 그 포로에게 담배 한 대 주면서 그리고 그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토도 유지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달랐는지는 얘기하지 않네요.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고용했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누구죠? 그 애나 그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테스트를 하더라도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김정은은 본인이 말한 대로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북한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안락의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른다는 뜻이죠. 방한 퉁수처럼 그 암체어 엑스퍼트들이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난달 여러 번의 그 미사일 테스트 그 이벤트에 대해서 놀란 사람들 사실은 가만히 김정은이 해왔었던 얘기를 보면은 놀랄 일이 없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괌을 위협했었던 것, 그리고는 이제 일본 상공을 넘는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평양은 항상 말한 대로 행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8월 9일 북한의 중앙통신이 괌 주변에 화성 12호를 발사할 것이다.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관계자들이 보내고 중순에 결정될 것이다. 8월 15일에 보고를 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양키들 하는 걸 좀 보고 좀 지켜보고 하자 하고는 8월 21일 한미 그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언제나 이 군사훈련을 침략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도 조금 톤다운해라 해서 실제로 톤다운 하기는 했어요. 훈련 끝나기 이틀 전에 이제 화성 12호를 발사를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일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에 떨어졌지만 괌에 다다를 수 있는 정도였잖아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그 괌까지가 한 2100마일인데 3100마일 갈 수 있는 미사일이었었죠. 지난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다 찾아보면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제안보 전문가 뉴질랜드에 있는 반 잭슨 씨의 얘기인데 올 1월 1일에 국정연설을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했었을 때도 우리의 라켓 그 과학자들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다 하고 7월 4일에 행동을 했고 이번 주 화요일에 그 김정은은 이번에 이 그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의미 있는 전주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정적인 전투를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컨디션, 여러 발사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난 뒤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발사가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미국 언론을 다 보고 읽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워싱턴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그 은퇴한 정보 전문가입니다. 그 로버트 칼린 씨의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제 계속 그 위협성의 그 로비 직접 그 회담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김정은을 영리하다고 했다가 미국이 장전 준비가 다 끝났다고 했다가 대화가 답이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의 국방장관은 외교적인 해결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하고 국무장관은 애매하게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모순이지 전략이 아니다라고 그 도쿄지국장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자꾸만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압박을 오히려 북한이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모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서 북한에 명분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니면서 북한은 그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한 건데 언제나 명제는 그 단순함에 있잖아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면은 뉴욕타임스 호주의 국장인 데미슨인가요? 네, 데미슨 케이브 씨가 채팅을 했습니다. 누구와 했냐면은 그 2005년부터
뉴욕타임즈 그 한국 특파원을 하고 있고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최상훈 특파원과 채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당신 뭐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순간순간 잊고 있는 것이 있는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고 물어봤더니 한반도의 역사다. 지금 이런 그 전쟁 뭐 일촉즉발이라고 하다가 아니다가 하는 그것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의 결과인데 계속 북한은 그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한 이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하면서 호주 지국장이 당신 생애에 최상훈 씨가 50대 아닐까요? 통일이 된다고 가능한가? 어떻게 상상하는가 했더니 나는 사우스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통일이 넘버원 이슈였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는 노래도 있고 통일은 돼야 된다고 세뇌를 받았고 내가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yes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은 곧 통일이 될 것 같진 않다 하면서 이 말을 하더군요. 이 최상훈 특파원의 경우는 한국 또 미국, 북한 분위기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인이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신문을 위해서 미국 신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신문의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는 북한의 그 내구성이라고 할까요? 그 바탕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통일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은 꼭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의 큰 축이고 대통령 주변의 힘의 흔들림 아니면 더 강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카 한 뭐 거의 80만 명 정도는 있다고 7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죠. 지금 어렸을 때 16살 전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다 뭐 어느 경우는 본인이 그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일도 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줬는데 이것을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느냐, 없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오늘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방송 끝나고 보니까 박스뉴스는 다카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겠다고 우리 그 박스가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하던데 그 뒤에 그 백악관에서 그 기자 브리핑 하는 것 보니까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그 반대가 많고 기업들도 반대가 많고 게다 대고 백악관 스태프들도 왜냐하면 미국에 그 워낙에 가족, 친구 가운데서 이민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백악관의 스태프들 가운데서 젊은 스태프들도 있는데요. 뭐 아주 최고위는 아니더라도 그런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주변에서 그 친한 친구가 이런 경우에 그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스태프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300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건 아니다. 미국이 완전히 배신하는 거지. 모두 미국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 범죄자들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내고 또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고 하고 얘기를 해서 쭉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서명한 사람들이 300명인데 에어비앤비, 애플, 비자 다 CEO들이에요. 제너럴 모터스, 마이크로소프트 또 ANA라고 써 있는 게 뭘까요? 아마존을 잘못 쓴 것 아닐까요? 아마존 들어가거든요. 우버, 또 넷플릭스 영화, 또 메리어트 호텔, 또 이베이, 또 우버가 있으니까 리프트도 있고요.
또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총장 유니비전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CEO들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전체 그 GDP에서 4,600억 달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을 그 추방하면은. 그리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텍스도 다 번 돈 냈으니까는요. 뭐 246억 달러를 잃어버릴 테고 분명히 또 우리 실리콘밸리 회사의 미래에 나쁘고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나쁜 것이고 우리가 세계에 경쟁력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젊은이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시 대통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를 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것도 싫어했고요. 기후변화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샤롯츠빌에서의 그 말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젊은 행정부인데 1년도 안 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대단해요. 그 이민에 대해서는 강경하기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또 비서실장은 이 대카를 지금 중지시키는 것은 대통령에게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뭔가 그 소용돌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아들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힐러리 클린턴만 돈 많이 받고 연설하는 것도 아니네요. 힐러리 클린턴은 책 쓰고도 그 뭐 입장료도 뭐 $1,000 넘게 받고 뭐 책 유명한 사람은 그러나요? 돈 내고 들어가야지 되고 사인해주고 앞줄에 앉아서 사진 찍어주면 지금 선거 캠페인도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 아들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스캔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텍사스 공립대학교에서 10월 24일에 연설을 하고 $100,000를 받고 이것을 리펀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까지 저녁 아침 해서 $5,000 호텔 비용까지 $105,000를 받고 30분 연설한답니다. 그리고 30분 질문을 받는데 1시간이네요. 그런데 그 질문도 미리 다 받아서 스크리닝을 하고 나서 연설을 한대요. 그 대학교 신문 노스 텍사스 데일리라는 신문에 나왔는데 학기 시작하고 첫 번째 연설자가 되는 거죠. 뭐 국내적인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연설을 한다고 하고 지난해 이 연설의 시리즈 몇 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학 신문 보니까 전체적으로 $132,000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다 해서 딱 한 번 하는데 $105,000를 주고 연설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학교의 선택인데 대통령의 아들이 가기 때문에 또 경호비용이 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놀러 갈 때도 하긴 경호비용 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8월 달에 일자리는 농업 빼고 15만 6천 개, 한 17만 개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켓 그 월치가요. 예상보다는 조금 적다는 노동부 발표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당연히 좀 올라갔어요. 4.4%에서 4.3%. 그리고 뭐 7월 달 것, 6월 달 자료도 조금 소급해 보니까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게다 대고 이게 허리케인 하비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타이밍에 온 것이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도 이게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그 매니저급이 있잖아요. 매니저급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8월 달에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고용이 조금 뜸했고 학생들도 썸머 때 일하다가 다 이제 뭐 공부한다고 저희 조카도 그랬는데요. 일 중단하고 학교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평균 임금은 시간당 3센트가 올라서 $26 39센트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좀 미국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간호사가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경관에 의해서 막 밀쳐지고 수갑차고 막 이런 그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환자의 혼수 상태였어요. 환자가. 그 환자의 피를 경찰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영장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의 경관이고 이 경관이 또 그 피 관련
관련 전문 의사랍니다.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그 경찰국에서 그 오더를 받았고 샘플을 못 가져가게 하면 그 간호사를 체포해라. 간호사의 얘기는요. 간호사는 뭐 수갑 채워지고 하니까 help me 하면서 뭐 슈퍼바이저에게 얘기를 하고 슈퍼바이저도 당신 지금 큰 실수하는 겁니다. 간호사 위협하는 겁니다. 했는데 이제 이 경관은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을 채워서 뭐 어디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건데 왜 그랬냐면 환자는 트럭 기사였는데 도망가는 그 용의자에게 치여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의 몸에 뭐 마약 같은 것이 있는가 그 수사의 기본적인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간호사는 끝까지 뭐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환자가 지금 혼수 상태인데 환자의 권리다. 피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당신의 피는 당신의 피고 당신의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미국입니다. 긴 내용 짧게요. 오늘 NPR 방송 봤더니 미래에는 개미를 어떻게 해 먹나요? 김, 초콜릿, 맥주가 미래의 음식인데 사람들이 점점 네발 동물은 뭐 물도 많이 들어야 되고 먹이도 줘야지 되니까 아닌 곳에서 단백질을 찾고 맥주는 한 9,000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대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뿐이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